3강 연산자와 제어문입니다. 산술 연산자입니다. 덧셈 연산으로는 P 연산자가 숫자일 경우 우리는 덧셈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P 연산자가 불연일 경우에는 true가 1로 false가 0으로 변환돼서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이 문자열일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도 문자열로 변환돼서 덧셈 연산이 아닌 문자열의 접합 연산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쪽이 객체일 경우에 역시 객체가 문자열로 변환이 되고 이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나머지 P 연산자도 문자열로 변환돼서 접합 연산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가연산에는 전치하고 후치가 있는데요. 값을 먼저 변경하는 전치의 증가연산, 그리고 값을 먼저 대입하고 증가를 시키는 후치 증가연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증가연산에 더불어서 전치 감소와 후치 감소와 같은 연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 산술 연산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01 산술 연산자 실습입니다. 자, num이란 변수에 20이란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tr은 변수에는 2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는 true가, obj에는 객체 리터럴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의 덧셈 연산을 먼저 보도록 하죠. num하고 13하고 더하면요, num은 지금 숫자 타입이죠.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num이라고 하는 녀석이 숫자이니까 플러스는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해서 숫자와 숫자에 더한 결과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불연입니다. 불연의 특징은 덧셈 연산을 할 때 true일 경우엔 1로, false일 경우엔 0으로 변환돼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해서 얘는 현재 true이기 때문에 1로 바뀌어서 1과 2를 더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스트링인데요. 문자열 2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13하고 같이 더하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덧셈 연산을 하지 않고 접합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열과 숫자가 연산이 되면 이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이 두 개의 연산은 덧셈이 아닌 접합 연산, 붙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드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obj인데요. 객체죠. 객체는 객체에 대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obj는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 toString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게 됩니다. 우측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오브젝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거기에 접합이 진행이 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치, 후치 연산을 보도록 하죠. 자, x에는 3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y에는, 자, 후치 연산이기 때문에 먼저 3이란 값이 y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x의 값은 1이 증가가 됩니다. 자, 따라서 y에는 3이 들어가 있고요. x는 4가 되겠죠. 자, 해당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은, 그래서 x는 4일 것이고 y는 3의 값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전치일 경우에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3인데 x의 값을 여러분들이 증가를 먼저 시키죠. 그래서 자, x가 4가 됩니다. 근데 그 4의 값이 y에 들어가 있으니까 x하고 y는 같은 4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치하고 후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결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하고 숫자의 연산이고요. 그리고 불려는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연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숫자의 경우에는 접합 연산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경우에도 접합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치 후치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는 전치를 썼느냐 아니 후치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 p 연산자를 왼쪽 p 연산자의 위치에 대입하는 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 대입 연산자의 복합적인 연산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와 같은 기호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측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는 3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얘는 x는 x 플러스 3, 다시 하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x에 3을 더해서 그 결과를 x에다 다시 집어넣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 산술 연산에서 복합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p 연산자와 우측에 있는 p 연산자를 산술 연산해서 그 결과를 그 이전에 있던 좌측에 있던 값에 산술 연산을 적용해서 최종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가 아직 지금 연산자를 모두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대입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하고 결합을 해서 복합 연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AND OR, exclusive OR라고 하는 비트 연산자와 복합해서 복합 연산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 쉬프트 연산자, 왼쪽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 그리고 unsigned 오른쪽 쉬프트와 같은 그런 연산자와 결합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비교할 때 좌우의 표현식의 평가가 동일하다 할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는 동등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이 동등 연산자는 undefined하고 null이라고 하는 값을 동등하다고 평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과 숫자를 비교할 경우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 후에 평가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 5와 문자열 5를 비교를 하게 되면 true 값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숫자하고 불리언 값을 비교할 경우에는 true가 1로 false가 0으로 변환된 후에 평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객체를 숫자 또는 문자라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객체의 valueof나 toString으로 변환된 값을 이용을 해서 기본 타입 값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등 연산, 좌우 표현식의 평가가 다를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형태의 연산을 우리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equal 연산자가 3개가 붙어 있는 게 있네요. 이거 우리가 동치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좌우의 표현식의 평가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2개짜리 동등 연산에서는 타입이 암묵적으로 변환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타입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타입까지도 일치했을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 5와 문자열 5는 일단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false의 값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등 연산 마찬가지로 비동치 연산이 있어서 타입에 대한 부분들,
까지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연산자 실습해 보도록 하죠. 03-03 비교연산자 실습입니다. 현재 x, y, g에는 5와 3 그리고 문자열 5가 할당되어 있네요. 자, 비교연산입니다. 동등연산 기호를 이용을 했는데요. x하고 y가 같은지에 대한 여부죠. 자, 근데 x하고 y는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alse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x하고 g의 결과는, 자, 이때 동등연산은 자동으로 문자열 변환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5라고 하는 값이 문자열 5로 바뀌어서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true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x하고 y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true 값을, 그리고 x하고 g는 같기 때문에 false 값을 얻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부호죠. x하고 y하고 누가 큰지, 그러면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은 false가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false가 될 것이고요.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true, 그리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rue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는 좀 다르게 동치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x하고 g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데, 동등연산자하고 차이는 타입 변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타입이 같지 않으면은 false가 떨어지겠죠. x하고 g는 실제로 타입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false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x하고 y는, 자, 기본적으로 일단 값 자체가 다르죠.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true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x하고 g는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true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rray 1하고 array 2를 비교할 텐데요. 두 개는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객체죠. 앞서 보셨던 기본형의 경우에는 값을 비교하는데, 여기에서는 참조를 비교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array 1과 array 2를 비교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false 값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동치연산과 동등연산은 타입에 대한 변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요. 그리고 동치연산의 경우에는 타입 변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타입이라면 당연히 false가 만들어진다. 또 기본형과 참조형의 경우에는 기본형은 값을 비교하는 것이고 참조형은 참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참조가 다르게 되면은 실제로 다른 객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의 논리곱 연산자는 좌우 편식의 평가를 모두 true로 평가할 때만 전체가 true가 반환이 되고요. 이 연산자의 특징은 좌측 편식의 평가가 false일 경우 우측 편식은 실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논리합 연산자는 좌우 편식의 평가 중 하나만 true이면 전체가 true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위에 논리곱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짧은 회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좌측 편식의 평가가 true일 경우에는 우측 편식은 평가를 실행조차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ot 연산자는 false를 true로, true를 false로 바꾸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연산자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03-04 논리연산자입니다. 자, 먼저 변수 calculator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놨는데요. undefined 상태죠. 자, undefined 상태일 경우에 AND 연산을, 논리곱 연산을 했습니다. 논리연산자 중에 AND 연산은 앞의 경우가 true일 경우 뒷식을 평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에
calculate가 undefined입니다. undefined는 논리식에서 true로 평가됩니까? 아니면 false로 평가됩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false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false로 평가가 되면 우측 평가식을 실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culator를 만듭니다. 자, calculator를 만들었을 때 add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add 펑션을 보시게 되면은 객체 리터럴에서 add 펑션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op1하고 op2를 더해서 리턴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바로 밑에 있는 24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실행문은 실행이 될 겁니다. 이유는 calculator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true로 평가가 돼서 그 다음을 실행하게 되겠죠. calculator.add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해당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alculate subtract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calculate는 add만 존재하고요. subtract는 없습니다. 따라서 undefined죠. 그러면 전체 결과는 false가 될 거고요. 자, 논리 합은 앞이 false이면은 그 다음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자, subtract라고 하는 메소드를 calculator에 추가하는 코드가 실행이 돼서 이후에는 calculate subtract가 존재하기 때문에 calculate subtract가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논리연산자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해서 add에 대한 실행 결과와 subtract에 대한 실행 결과를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뭐 더하고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calculate의 존재 여부, 또 calculate의 subtract의 존재 여부, undefined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리곱과 논리합의 연산자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마치 조건문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실제 논리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 판단에 의한 실행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연산자의 특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연산자이고요. 여기에 비트 엔드, 이것은 좌우편식의 평가 비트가 모두 1인 경우에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 오화, 좌우편식의 평가 비트 중 비트 하나가 1인 경우에 이제 1을 반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exclusive 오화, 이 경우 서로 다른 비트가 있을 경우에 1을 반환하는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tilde로 표시되어 있는 not, 그래서 평가 비트를 이제 바꾸는 거죠. 0인 경우엔 1로, 1인 경우엔 0으로. 자,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3개의 연산자는 비트 이동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것은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연산자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 5라고 하는 값을 왼쪽으로 이만큼 비트를 이동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2번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해서 2번 이동을 하게 되면 전체 곱하기를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우측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비트를 우측으로 시프트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를 우측으로 2번 시프트 하게 되면, 이 2번 이동하게 되면은 이 값이 실제로 뭐 한 번 이동하게 되면 반이니까요. 그리고 그 반에 또 반을 결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수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또 3개짜리 shift가 있네요. 얘를 우리는 unsigned shif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측을 무조건 0으로 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비트 이동 연산이라고 하는 연산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피연산자를 여러분들이 나열할 수 있는 콤마가 있고요. 그리고 객체 프로퍼티나 배열의 원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딜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딜리트라고 하는 연산 자체가 트루 폴스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배열의 원소나 또는 객체 프로퍼티를 여러분들 제거하실 때는 트루 폴스 중에 true가 반환이 되고요. 그냥 일반 변수들, 기본형 변수들에 대해서 딜리트 연산을 수행하시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될 뿐더러 이제 폴스를 반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것은 객체 타입을 이제 조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true, false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타입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위크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약한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오버 같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타입을 검사하실 수가 있겠고요. new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 때 객체가 생성될 공간을 할당하는 연산자고요. 타입 오브는 데이터 타입 문자열을 이제 반환하게 되는데, 가령 문자열일 경우에는 스트링을, 그리고 숫자일 경우에는 넘버를, 그리고 객체일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그리고 불리언일 경우에는 불리언을, 그리고 함수일 경우에는 펑션을, 이제 이런 문자열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이드는 p 연산자의 값하고 상관없이 undefined를 반환하는 연산자고요. 그리고 사막 연산자, if, else와 같은 사막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조건식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true일 경우는 식 1이, 그리고 false일 경우는 식 2가 평가가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연산자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05 기타 연산자 실습입니다. 먼저 배열의 각종 숫자, 문자열, 불리언, 데이트 객체, 그리고 배열 객체 등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이렇게 이질적인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입 오브 연산자를 써보도록 하죠. 타입 오브는 피연산자를 검사를 해서 타입을 리턴해주는, 타입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에 대해서는 넘버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리고 자, 두 번째 원소가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스트링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도 역시 스트링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소는 지금 불리언 타입입니다. 따라서 불리언이라는 문자열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객체고요. 객체에 대해서는 지금 오브젝트를,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도 오브젝트를 리턴해주는 타입 오브 연산자입니다. 타입 오브 연산자는 독특하게도 같은 객체인 펑션에 대해서는 펑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 기억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입니다.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것은 true, false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특히 그 객체의 경우에는 모두 함수를 제외하고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타입을 좀 더 검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뒤에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가 데이터 타입인지, 그리고 자, 모든 객체는 그 객체를 생성한 컨스트럭터 함수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를 여러분들 검사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섯 번째 원소는 배열이니까 당연히 true가 될 것이고요. 인스턴스 오브의 결과가 true로 나올 거고요. 컨스트럭터는 array라고 하는 펑션이 참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든 객체는 문자열 연산, 접합 연산을 하게 되면은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그 결과를 만들게 되고요. 자, 어레이의 경우에는 원소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결과를 toString으로 반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 연산자네요. 딜리트 연산자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행 결과에 true, false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배열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원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true 값이 이제 리턴이 돼서 세 번째 원소가 제거가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는 undefined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어레이에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로 세 번째 원소가 비어있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포인트 객체 리턴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x, y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리고 toString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프로퍼티에 접근하실 때는 내부의 함수에서 반드시 앞에 this 키워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this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포인트 호출하게 되면은 toString이 호출이 되고요. 객체 출력 시에는 toString 메소드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를 통해서 20과 30이란 값을 갖고 있는 xy 좌표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delete를 실행합니다. y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거를 하죠. true 값이 리턴이 될 거고, 포인트 결과를 여러분들 출력하시게 되면은 y의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delete toString을 전달하게 되면은 포인트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없애게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해서 결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타입 오브 연산자는 해당 원소의 타입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있고요. 인스턴스 오브는 해당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고, 컨스트럭터 프로퍼티는 그 해당 생성자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죠. 어레이는 toString의 결과가 콤마로 해서 원소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elete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결과가 delete가 수행이 됐을 때 배열의 원소나 객체 프로퍼티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인트 객체 만들었었는데요. 우리가 포인트 y를 제거하게 되면은 실제로 undefined, 실제 값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toString을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이전에는 toString 호출했을 때 xy 프로퍼티를 출력을 했었는데 이미 toString이 없어졌으니까 오브젝트의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if문입니다. if문은 조건 표현식의 평가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분기문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처럼 조건 표현식이 true일 경우에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 수행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아래 나와 있는 예처럼 else라고 하는 블럭을 추가하셔서 문장 true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건 표현식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else if라고 하는 걸 두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분기를 시키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if문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if문 실습해 보도록 하죠. 03-06 예제입니다. if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스코어 8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레벨은 현재 undefined입니다. if 조건문에 따라서 레벨 정보를 생성할 텐데요. 90 이상일 경우에는 레벨을 A로, 그리고 80 이상일 경우에는 레벨 B로, 그리고 70 이상일 경우에는 레벨 C로, 스코어가 60 이상일 경우에는 D로, 그리고 60 미만일 경우에는 레벨 F로 지정을 해서 해당 점수와 학점을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if를 이용을 해서, else if를 이용을 해서 각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if의 조건과 그 다음에 else if의 조건들은 실로
서로 이제 베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90점 이상, 그리고 여기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는 거죠. 여기는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는 60점 이상 그리고 70점 미만, 그리고 여기는 60점 미만이라고 하는 구간이 서로 이제 베타적으로 구성이 되는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88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해서 B학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스위치 다음에 오는 괄호 안에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식이든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으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 블럭에는 여러 개의 케이스 문하고 한 개의 선택적인 디폴트 문이 사용이 되는데요. 표현식이 반환하는 값에 의해서 케이스 문이 실행이 되고, 실행된 케이스 문에 브레이크 문이 없을 경우에는 스위치 블럭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음 케이스 문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스위치문의 문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괄호의 표현식이 오고요. 그 표현식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케이스 문을 찾아 실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아래 계속 이어서 케이스를 실행한다. 또 일치하는 케이스 값이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위치문 실습 들어갑니다. 03-07 스위치문과 관련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ths가 2로 되어 있고요.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days라고 하는 정보에는 해당 월에 며칠까지 있는지 정보를 담을 거고요.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months가 4월, 6월, 9월, 11월의 경우에는 days를 30으로 둡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자, months가 만일 6월이면 케이스문은 16번 라인을 탈 것이고요. 16번 라인을 타고 나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쭉 실행이 되다가 days 30을 만날 거고 브레이크 만나서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케이스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months가 2일 경우에는 days를 28로 그리고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작성을 해놨고요. 나머지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의 경우에는 days의 정보를 31일로 두어서 결과를 만드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월의 날짜는 며칠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스위치문을 통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2월의 날짜는 28일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스위치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논리곱과 논리합을 이용한 조건문입니다. 논리곱과 논리합의 짧은 논리회로 연산자의 성격을 이용하게 되면 조건문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논리곱 연산자의 경우 좌측 P 연산자의 평가값을 true로 반환할 수 있으면 우측 P 연산자의 표현식을 평가할 수 있어서 if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논리합 연산자의 경우에는 좌측 P 연산자의 평가값이 false로 변환될 수 있을 경우에 우측 P 연산자를 평가해서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곱과 논리합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08 논리곱과 논리합을 이용을 한 조건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쇼트 서킷 로지컬 오퍼레이터, 짧은 회로 논리연산자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ARR이라는 변수는요, 지금 어떠한 값도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undefined 상태죠.
자, 따라서 undefined일 경우에 false로 평가를 받는 논리합입니다. 자, 논리합에서는 undefined가 false로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식을 평가하게 되죠. 따라서 비어있는 배열입니다. 비어있는 배열 객체를 ARR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배열이 이미 존재를 하니까 이때 and 논리 곱 연산자에 의하면은 앞에 undefined가 아닌 경우에는 true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 나오는 표현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레이의 랭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어레이의 랭스는 지금 3이네요. 그래서 어레이의 랭스가 3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논리곱과 논리합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짧게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도 하실 수 있고 조건에 의한 제어도 수행하실 수 있는 제어문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짧은 제어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만드셨네요.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기본적인 반복문으로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면 몸체에 해당하는 블록 내의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문장들을 모두 실행한 뒤에 다시 표현식을 평가하는데, 이때 false로 평가되면 while문이 종료되고 프로그램의 다음 문장이 실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평가식을 false로 만들 수 있는 종료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종료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while 루프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true, false와 같은 조건을 검사하게 되고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블럭에 있는 문장들을 수행하게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while 루프를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0309 예제입니다. while문에 대한 예제를 짧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반복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 count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두었고요. count는 초기값이 0이고, 일단은 우리가 조건에서는 10보다 작게 되면, 10보다 작다고 하면은 true 값을 얻게 되죠. while문은 true가 유지가 되는 동안 반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while 루프가 무한 반복을 하지 않도록,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료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변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루프 돌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계속 출력을 하는데요. 한번 루프 돌 때마다 1씩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10이 되면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이제 빠져나가는 루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10이 되는 순간 루프를 빠져나가면서 결과를 프로그램 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o while문입니다. while문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면 몸체에 해당하는 블록 내의 문장들을 역시 실행을 합니다. 다만 while하고 다른 점은 최소한 한 번은 블록 내의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을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블록을 수행하고 그 이후의 조건을 검사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문법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do로 시작하고요. 블록이 구성되고, 그리고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두 블록 내 문장들이 수행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표현식이 맨 마지막에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do while문 실습해 보도록 하죠. 03-10 이번에는 do while문입니다. 앞서 보셨던 while문하고의 차이점은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요. 자,
카운트는 0으로 역시 초기화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do while 문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do 안에서는 카운트를 출력하고 그리고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1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카운트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while 루프를 계속해서, do while 루프를 계속해서 돌도록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같죠. 앞에 보셨던 while 루프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게 될 텐데,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 실행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while 루프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결과 확인해 보죠. 03-10의 실행 결과도 역시 03-09의 실행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호문입니다. 후호문은 초기식을 한 번만 실행하게 됩니다. 조건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true일 경우에는 블럭 내에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블록 내에 문장 실행이 완료되면 증감식이 실행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조건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문의 계속 혹은 종료가 결정이 되고요. 후의 문법은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후문 실습합니다. 03-11 for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배열이 있는데요. 2차원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배열의 원소가 배열입니다. 그래서 array2d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원소가 배열이죠. 자, 그래서 배열이기 때문에 각 원소에 접근할 때 역시 그 안에서 또 for 루프를 돌아야 되겠네요. 자, 그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바깥 루프입니다. 바깥 for 루프는, 자, i가 0부터 그리고 array2d의 length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루프를 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반복 제어 변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도록, 일씩 증가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array2d length라고 하는 정보가 3이 될 거고요. 전체 루프는 3번 루프를 돕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했을 때 역시 이 안에서도 을지문덕 연계수문과 같은 원소에 각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for 루프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요 반전되어 있는 이 부분이 array2d의 첫 번째 원소, 다시 말하면 제로 인덱스죠. 그리고 이 제로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배열이니까 또 length 프로퍼티를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에서 루프는 결국에는 원소인 배열에 대한 루프죠. 바깥 루프는 전체 배열에 대한 루프고요. 그리고 안의 루프는 그 안에 존재하는 원소 배열에 대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해서 각 원소에 대해서 length를 얻어야 되니까 이때 array2d의 몇 번째 원소에 length 프로퍼티를 접근하시면은 해당 결과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겠고, 이때 우리는 array2d의 전체 배열의 몇 번째 원소인가, 그리고 그 원소에 해당하는 배열의 몇 번째 원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or 입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for 입문은 꽤 많이 사용이 되는 문장인데요. 객체 프로퍼티나 배열의 원소에 대해서 순서대로 반복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배열의 원소에 대해서보다는 객체 프로퍼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배열의 원소를 다룰 때는 for문을 쓸 것을 권장합니다. for 입문에서 사용하는 변수에는 객체로부터 취한 프로퍼티 명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요. 프로퍼티 명이 문자열로 저장되기 때문에 동적으로
객체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for 입문에 대한 문법이 있는데요. 변수에 프로퍼티 문자 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for 입문 실습해 보겠습니다. 03-12 for 입문입니다. for 입문은 대상을 주로 객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주 목적은 이제 객체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반복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RR이라고 하는 배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배열 안에는 원소로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객체는 name 프로퍼티와 age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for 입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 제어문을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바깥 for 루프입니다. 바깥 for 입문에서는요, 어레이에 인덱스를 이제 접근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레이 인덱스를 접근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인덱스가 이제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idx가 제로이고요. 그 제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원소도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name 프로퍼티하고 age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프로퍼티 문자열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rop에는 name과 age라고 하는 문자열이 차례대로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자, 이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ARR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원소에 접근을 하고, 자, 그리고 점 프로퍼티를 못 씁니다. 이유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이용을 하셔서 문자열을 프로퍼티 문자열을 전달하시면은 해당 원소를 여러분들 출력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문자열이 age라는 프로퍼티 문자열이면은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고요. 루프를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쪽 루프를 빠져나가서 바깥쪽 루프를 돌도록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콤마를 구분을 해서 프로퍼티 문자를 이제 출력할 때 콤마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바깥 루프에서는 원소가 6개이기 때문에 6번 루프를 돌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프로퍼티가 2개씩이니까 2번 루프를 안쪽에서는 돌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서 루프는 전체 6번, 그리고 전체 6번 루프를 돌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각각 name 프로퍼티와 age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는데, age 프로퍼티일 경우에는 우리가 루프를 안쪽 루프를 빠져나가게 했었고요. name일 경우에 프로퍼티의 문자열이 name일 경우에는 콤마를 찍도록 했던 구문이 있었는데요. 그 구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란 예외적인 상황 또는 에러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객체를 우리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프로그램에서 스루문을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스루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의 결과 타입은 에러 객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에러 객체를 상속받은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에러 메시지를 담은 문자열이나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숫자 값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문법 관련된 코드가 나와 있는데, 스루하고 표현식을 주거나 스루 다음에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 생성자 함수에 매개 변수로 에러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면은 에러 처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캐치 블럭에서 해당 메시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문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은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해서
가장 가까운 예외 처리기 캐치 블럭으로 넘깁니다. 만일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try catch finally 블럭이 없는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했던 블럭으로 예외가 전파가 되고요. 어떠한 예외 처리기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에러로 취급돼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try catch finally의 전체적인 문법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코드는 try 블럭에다가 위치시키도록 하시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의 예외 처리의 내용은 catch 블럭에, 그리고 이 catch 블럭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에러 객체가 넘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finally는 뭐 try 쪽에 정상 코드, 그 다음에 catch 쪽에 뭐 예외 코드 관련된 부분 상관없이 항상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면 finally에서 처리를 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도록 하죠. 03-13 try catch finally 예외 처리 문이 되겠습니다. x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절트는 지금 undefined 상태네요. 자, 우리가 x하고 y를 곱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y의 값이 y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게 되면은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try catch finally에서 캐치 영역에서 에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finally. 자, finally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처리를 하든 아니면 예외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구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수행하게 되면, 자, 요 첫 번째 구문은 당연히 수행이 됐을 거고요. 그 두 번째 구문 수행하다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세 번째 구문은 수행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처리 문에서 두 번째 결과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ly 쪽에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역/u 얘는 유니코드로 특수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1, 2, 3, 4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특수문자 넘버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try catch finally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첫 번째 문장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넘버를 출력할 거고요. 자, 0으로 나눕니다. 0으로 나눴을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는 인피니티가 되죠. 그래서 x가 5이고 이것을 0으로 나누면은 리절트는 인피니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출력은 정상적으로 되겠죠. 인피니티라고 하는 녀석을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스루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에러 처리기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finally에 의해서 출력문이 또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행된 문장을 따져보면은 여기는 정상적으로 27번부터 30번 라인까지 다 실행이 됐어요. 또 32번 라인 에러 처리 문장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finally 이거는 뭐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수행되는 문장이니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실행 결과 확인하면서 try catch finally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try catch finally에서는 2번 문장이 수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try catch finally는 4개의 문장 모두 수행된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